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뉴욕 맨해튼, 리먼 브라더스 본사 빌딩, 타임스퀘어에서 불과 몇 블록, 158년 역사, 세계 4위 투자은행, 마이클 로버츠, 52세, 27년을 일했다. 아침 6시, 항상 그랬다. 알람이 울렸다. 침대 옆 탁자, 가족 사진이 있었다. 아내 수잔, 딸 에밀리, 24세, 아들 브래드, 21세, 샤워를 했다. 면도를 했다. 넥타이를 맸다. 파란색 넥타이, 20년 된 것, 아내가 사준 것, 행운을 가져다 준다. 수잔이 말했었다. 오늘도 출근했다. 지하철을 탔다. 항상 같은 칸, 항상 같은 자리, 월스트리트역에서 내렸다. 빌딩 앞,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와 달랐다. 카메라, 기자들, 플래시, 마이클은 멈췄다. 한 직원이 울고 있었다. 박스를 들고, 무슨 일이야? 누군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뉴스 속보, 빨간 자막. 마이클의 손이 떨렸다. 27년, 하루 만에 끝났다.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경비가 말했다. 박스 가져가세요. 마이클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42층, 자기 자리로 갔다. 책상, 컴퓨터, 사진들, 에밀리 졸업식, 브래드 야구 경기, 작은 선인장, 5년 전 아내가 준 것, 월즈 베스트 데드, 브래드가 선물한 것. 마이클은 박스를 들었다. 하나씩 담았다. 동료 제임스가 지나갔다. 15년 동료. 미안해, 마이크.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전 10시. 박스를 들고 나왔다. 사진, 상장, 커피잔, 선인장, 27년의 흔적. 로비에서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다. 걸어갔다. 거리로 나왔다. 9월의 햇살. 따뜻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춥다고 느꼈다. 같은 날, 전 세계, 수백만 명, 같은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시작됐다. 리먼 브라더스 CEO, 리처드 풀드. 파산 전 5년간, 보너스 약 5억 달러. 마이클의 연봉, 약 12만 달러. 27년 일해서 번 돈, 약 300만 달러. 리처드 풀드, 5년에 5억 달러. 비율, 약 1167. 누가 이 위기를 만들었는가? 워싱턴 D.C. 같은 날 오후, 연방준비제도, 긴급회의, 벤 버냉키 의장.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 다우존스 약 500포인트 하락. 트레이더들이 소리쳤다. 매도, 전부 매도, 패닉.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제니퍼 톰슨, 45세, 두 아이 엄마, TV를 보고 있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하얘졌다. 언제까지요? 3개월 내로요. 불가능했다. 2006년. 집을 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은행이 말했다. 2008년. 집값 폭락. 대출 상환 불가. 제니퍼는 울었다. 아이들을 봤다. 딸 사라, 16세. 아들 조시, 13세. 엄마,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디트로이트, 월터 그린, 67세. GM에서 40년 일했다. 조립 라인. 손은 거칠었다. 평생 기계를 만졌다. 2005년 은퇴했다. 작은 파티, 동료들, 케이크, 행복한 은퇴 되세요. 연금으로 살았다. 연금 펀드, 리먼 브라더스 채권 투자, 약 70%. 9월 15일.
연금 증발. 월터는 거실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내 메리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월터는 대답하지 못했다. 40년을. 말이 끊겼다. 눈물이 났다. 67세 노인의 눈물. 마이애미.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38세. 건설 노동자. 멕시코에서 왔다. 15년 전. 영어는 서툴렀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했다. 아내 마리아. 35세. 새 아이. 루이스. 12세. 소피아. 9세. 카를로스 주니어. 6세. 9월 16일. 현장에 갔다. 감독관이 말했다. 현장 폐쇄. 왜요? 자금이 끊겼습니다. 카를로스는 거리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오전 10시. 마리아가 놀랐다. 왜 벌써 왔어요? 카를로스는 스페인어로 말했다. 일이 없어. 언제까지? 모르겠어.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08년 9월. 미국 전역. 수백만 명. 마이클처럼, 제니퍼처럼, 월터처럼, 카를로스처럼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리처드 풀드. 5억 달러 보너스. 집은 그대로. 자산은 그대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영국 케임브리지.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아마르티아 센. 그는 말했다. 경제학은 인간을 잃어버렸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는 말했다. 시장은 인간을 배신했다. 프랑스 파리. 2013년.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그는 말했다. 불평등은 시스템이다. 3명의 경제학자. 한 가지 메시지. 경제학은 인간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인간도 인간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리처드 풀드만이 아니다. 신용평가사, 정부 관료, 은행가들, 그리고 우리, 제니퍼도 욕심을 부렸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믿었다. 모두가 욕심을 부렸다. 터지기 전까지는. 2025년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김지우. 27세. 대학 졸업 3년. 취업 실패 87번. 포기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여기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야기.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다. 경제학은 인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1943년. 영국령 인도. 벵골 대기근. 약 300만 명 사망. 한 소년이 그것을 봤다. 아마르티아 센. 9세.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굶주림. 한 남자가 센 앞에 쓰러졌다. 센은 멈췄다. 무서웠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센은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얼굴, 눈, 평생 잊지 못했다.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경제학상 시상식. 아마르티아 센. 64세.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수상 연설. 경제학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박수. 하지만 센은 알고 있었다. 세계는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GDP가 높으면 그 나라는 행복한가? 1980년대. 세계는 GDP를 숭배했다. 미국, 영국, 일본. 높은 GDP, 경제 성장, 발전, 승리. 하지만 센은 물었다. 인도는 GDP가 성장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굶주린다. 학교에 가지 못한다. 병원에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발전인가? 1990년 유엔개발계획 UNDP. 뉴욕 본부. 센의 아이디어. 인간개발지수 HDI.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 GDP만이 아니다. 교육, 건강, 기대 수명, 경제는 수단이다. 목적은 인간이다. 케냐 나이로비, 1985년. 은지루, 35세, 두 아이 엄마, 슬럼가에 살았다. 판자촌, 하루 $1로 살았다. 아침, 물을 기르러 갔다. 약 2km, 돌아왔다. 아이들을 깨웠다. 은바, 8세, 카마오, 5세, 밥을 줬다. 옥수수죽, 그게 전부였다. 학교 가야 해. 은바가 말했다. 엄마 배고파. 저녁에 먹자. 거짓말이었다. 저녁도 없었다. 케냐의 GDP는 성장했다. 석유, 광어, 관광. 하지만 은지루는 여전히 가난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학비가 없었다. 병원도 갈 수 없었다. 돈이 없었다. GDP가 뭔가요? 은지루는 몰랐다. 들어본 적도 없었다. 새는 말했다. 경제학은 은지루를 봐야 한다. 통계가 아니라 인간을. 1990년대 HDI가 세계로 퍼졌다. 노르웨이. 높은 HDI. 높은 교육. 높은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약 80세. 니제르. 낮은 HDI. 낮은 교육. 낮은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약 50세. 같은 지구. 다른 세계. 30년 차이. 세뇌 메시지는 명확했다. GDP는 거짓말을 한다. 인간을 봐라. 하지만 세계는 듣지 않았다. 2000년대 월스트리트 GDP 주가 이익 분기 실적 인간은 어디에? 리먼 브라더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익 극대화 주주가치 직원 복지 고려 대상 아님 사회적 책임 주주 이익이 우선 분기마다 실적 발표 이익 증가 박수 보너스 하지만 직원들은 해고 아웃소싱 이익을 위해 새는 경고했다. 인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2008년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하지만 샌도 알고 있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욕심, 그것이 진짜 문제. 1990년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 높은 연봉, 큰 보너스, 페라리, 펜트하우스, 요트, 더 벌어야 해. 경쟁자보다 많이. 인간을 위한 경제, 그들에게는 관심 없었다. 자신의 보너스, 그것만이 중요했다. 세뇌 HDI는 옳았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무시했다. 왜? 인간의 욕심. 2008년까지 그 욕심은 계속 자랐다. 새는 인도 델리에서 강연했다. 2007년 12월 위기가 온다. 인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청중은 박수쳤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3개월 후 베어스턴스 파산, 9개월 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새는 옳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마이클 로버츠 박스를 들고 나왔다. 제니퍼 톰슨 집을 잃었다. 월터 그린 연금이 증발했다.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일자리를 잃었다. HDI는 떨어졌다. 미국, 전 세계, 인간개발지수, 하락, 교육 중단, 건강 악화, 기대 수명 감소, 새는 옳았다. 하지만 세계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 대가를 치렀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 김지우, 27세, HDI를 아는가? 모른다. GDP는 성장한다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요? 세뇌 질문. 40년 전 질문. 여전히 답이 없다. 경제는 성장한다. 하지만 청년은 절망한다. 이것이 발전인가? 새는 말한다. 아니다. 이것은 배신이다. 하지만 샌도 알고 있다.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선택. 다음 질문이 남는다. 누가 2008년 위기를 만들었는가? 이론인가? 인간인가? 둘 다. 2000년. 미국 부동산 시장.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카고. 매년 약 10에서 15%. 2003년. 더 빠르게 올랐다. 누구나 집을 사고 싶어 했다. 아메리칸 드림.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돈이 없었다. 은행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SUV PRIM이 모거지, 신용등급 낮아도 괜찮다. 소득 증명 없어도 괜찮다. 계약금 없어도 괜찮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2004년. 제니퍼 톰슨. 41세. 간호조무사. 연봉 약 3만 5천 달러. 남편 데이비드. 43세. 트럭 운전사. 연봉 약 4만 달러. 두 아이. 사라. 12세. 조시. 9세. 합산 소득 약 7만 5천 달러. 아파트에 살았다. 월세 약 1,200달러. 10년. 평생 월세를 낼 순 없어. 집을 사고 싶었다. 은행에 갔다. 웰스파고. 대출 상담사. 젊은 남자. 정장. 밝은 미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45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제니퍼는 놀랐다. 하지만 우리 연봉이 괜찮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2년 후 재융자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여줬다. 변동금리 모기지. 처음 2년 연 4%. 이후 시장 금리 따라 변동.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집값이 더 오릅니다. 제니퍼는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데이비드와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 모두가 집을 사는데 우리만 안 사? 하지만 45만 달러는 너무. 2년 후 재융자 하면 된대. 집값이 계속 오를까? 은행이 그렇게 말했잖아. 제니퍼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2005년 3월 계약했다. 45만 달러 대출. 변동금리. 처음 2년 연 4%. 이후 변동. 월 상환액. 처음 2년 약 2,150달러. 빠듯했다. 하지만 가능했다. 2년 후에는 집값이 올라 있을 거야. 제니퍼는 믿었다. 같은 시각. 월스트리트.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화. 제니퍼의 대출. 수천 개 다른 대출과 묶였다. MBS. 주택담보부 증권. 은행은 이것을 팔았다. 투자자들에게. 위험은 분산됐습니다. 수천 개 대출이 묶여 있어서 하나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 AAA 등급을 줬다. 가장 안전한 등급. 국채 수준. 왜? 은행이 돈을 줬다. 평가 대가로. 신용평가사는 알고 있었다. 서브프라임은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AAA를 줬다. 수수료 때문에. 인간의 욕심. 시애틀. 워싱턴주. 2005년. 수잔 파커. 43세. 초등학교 교사. 20년 근속. 연봉 약 6만 달러. 이혼했다. 2년 전. 혼자 살았다. 아파트. 내 집이 갖고 싶어. 은행에 갔다.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38만 달러까지요. 수자는 집을 샀다. 35만 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변동금리. 2년 후 재융자 가능합니다. 수잔도 믿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2005년. 건설붐. 새 아파트. 새 주택. 새 콘도.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35세. 건설 노동자. 일이 넘쳤다. 시간당 약 25달러. 주말도 일했다. 초과 근무 약 35달러. 좋은 시절이야. 마리아에게 말했다. 집 사자.
카를로스도 집을 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35만 달러.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은행이 말했다. 카를로스는 믿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 2005년. 호세 로드리게스. 29세. 카지노 딜러. 시금 약 15달러. 팁 포함 약 25달러. 형 라울과 살았다. 형, 집 사자. 우리 돈 어디 있어? 은행에서 빌리면 돼. 갚을 수 있을까? 집값 오르면 팔면 되잖아. 2006년 2월. 집을 샀다. 28만 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2년 안에 팔 거야. 호세가 말했다. 집값 오를 거야. 2006년. 미국 전역. 서브프라임 대출 급증. 약 6천억 달러. 수백만 가구. 제니퍼처럼, 수잔처럼, 카를로스처럼, 호세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들었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2006년 중반. 집값 상승 둔화. 2007년. 집값 하락 시작. 제니퍼의 집. 2005년 구입 45만 달러. 2007년 시세 약 38만 달러. 손실 약 7만 달러. 2007년 3월. 2년이 지났다. 금리 재조정. 연 4%, 연 7%. 월 상환액. 2,150달러, 3,600달러. 증가 약 1,450달러. 제니퍼는 패닉에 빠졌다. 못 갚아요. 은행에 전화했다. 재용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재용자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상환하셔야 합니다. 못 갚으면요?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니퍼는 울었다. 데이비드에게 전화했다. 우리 집 잃어. 수잔도 같은 상황. 금리 상승. 월 2,100달러, 3,400달러. 교사 월급으로 불가능. 카를로스도. 건설 현장이 멈췄다. 집이 안 팔렸다. 일자리를 잃었다. 대출 상환 불가. 호세도. 카지노 손님 감소. 팁 감소. 형 라울이 해고됐다. 둘이 대출을 갚아야 했다. 불가능했다. 2007년 말. 미국 전역. 서브프라임 대출자들. 디폴트 급증. 제니퍼. 수잔. 카를로스. 호세. 수백만 명. 집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몰랐는가? 아니다. 알고 있었다. 2006년. 리먼 브라더스 내부 보고서. 서브프라임은 시한폭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보너스 때문에. 2007년. 리먼 브라더스. 리처드 풀드 CEO. 보너스 약 4천만 달러.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보너스는 계속됐다. 인간의 욕심. 제니퍼는 몰랐다. 자신의 대출이 증권으로 팔렸다는 것을,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의 보너스가 됐다는 것을, 신용평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거짓말. AAA 등급, 안전합니다. 거짓말. 재용자 가능합니다. 거짓말. 당신도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2007년 여름. 베어스턴스. 헤지펀드 2개 파산. 경고 신호.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무시했다. 우리는 다르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파산. 두 번째 경고. 여전히 무시했다. 우리는 더 크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은행? 신용평가사? 리처드 풀드? 맞다. 하지만 그들만인가? 제니퍼도 욕심을 부렸다. 연봉 7만 5천 달러. 45만 달러 대출. 집값은 계속 오른다. 믿고 싶었다. 수잔도. 카를로스도. 호세도. 우리 모두. 당신도. 나도. 2025년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박민지.
35세, IT 회사 과장, 연봉 약 6천만 원, 아파트 구입, 약 10억 원, 대출 약 7억 원,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같은 말, 같은 욕심, 역사는 반복된다. 배우지 못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시작이었다. 9월 16일, AIG 구제금융, 약 850억 달러. 9월 17일, MMF 원금 손실, 투자자 패닉. 9월 18일, 연준 긴급회의. 9월 19일, 정부 구제 계획 발표. 9월 29일, 다우존스 약 777포인트 폭락. 역대 최대. 10월, 전 세계 주가 폭락. 시스템이 무너졌다. 맨해튼, 마이클 로버츠, 52세, 9월 15일, 박스를 들고 나왔다. 27년, 하루 만에 끝. 퇴직금, 리먼 주식, 약 10만 달러 어치. 가치 0. 저축, 약 25만 달러. 주식 투자, 9월 약 10만 달러로 하락. 손실 약 15만 달러. 27년이, 마이클은 집에 앉았다. 아내 수잔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다. 52세, 재취업 불가능. 우리 어떻게 살아? 마이클은 몰랐다. 디트로이트, 월터 그린, 67세, GM 40년 근속, 은퇴, 연금 펀드, 리먼 채권 약 70% 투자. 9월 15일, 연금 약 60% 증발. 월 연금 2,200달러, 880달러. 월터는 말이 없었다. 아내 메리, 65세, 어떻게 살아요? 집월세, 약 800달러. 연금으로 불가능. 집을 팔아야 해요. 40년을 산 집. 월터는 고개를 숙였다. 40년. 성실하게 일했는데. 프레즈노, 제니퍼 톰슨, 45세, 2008년 10월, 은행에서 통지가 왔다. 압류 절차, 3개월 연체. 제니퍼는 울었다. 데이비드도 일자리를 잃었다. 트럭 회사 파산, 2아이, 사라, 16세, 조시, 13세.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제니퍼는 대답하지 못했다. 2009년 2월, 집을 비웠다. 친척 집으로. 일시적이야. 제니퍼는 말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사라가 울었다. 내 방은. 미안해. 마이애미.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38세. 2008년 9월. 건설 현장 폐쇄. 실업. 실업수당. 주 약 275달러. 월세. 약 1200달러. 불가능했다. 2009년 3월. 집 압류. 아내 마리아와 새 아이. 모텔로. 주 약 350달러. 아빠가 미안해. 카를로스는 고개를 숙였다. 루이스가 물었다. 학교는요? 다음 주부터 다른 학교 가야 해. 라스베이거스. 호세 로드리게스. 29세. 카지노 해고. 관광객 감소. 형 라울도 실업. 집 압류. 둘이 차에서 잤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호세가 말했다. 집 사지 말걸. 시애틀. 수잔 파커. 43세. 교사. 직업은 유지했다. 하지만 집 압류. 혼자였다. 쉬었다. 친구 집으로 갔다. 한 달만 있을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43세. 집 없음. 미국 전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업자 약 870만 명 증가. 주택 압류 약 360만 건. 가계 자산 약 16조 달러 증발. 마이클, 월터, 제니퍼, 카를로스, 호세, 수잔, 수백만 명.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리처드 풀드, 파산 전 5년, 보너스 약 5억 달러. 파산 후 기소 없음.
징역 없음. 집은 그대로. 코네티컷 저택. 플로리다 별장. 잃은 거? 없었다. 누가 대가를 치렀는가? 마이클, 월터, 제니퍼, 카를로스, 호세, 수잔, 보통 사람들, 영국 런던. 같은 시기, 데이비드 윌슨, 38세, 바클레이즈 은행 직원, 12년 근속, 2008년 10월, 해고 통보, 구조조정입니다. 데이비드는 말이 없었다. 아내 에밀리, 36세, 딸 루시, 8세, 아들 제임스, 5세, 집, 런던 외곽, 모기지 약 30만 파운드, 월 상환 약 1,500파운드, 실업수당으로 불가능, 2009년 6월, 집 압류, 작은 아파트로 이사, 일시적이야. 데이비드가 말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났다. 2021년, 여전히 작은 아파트, 컬럼비아 대학교, 2009년 1월, 조지프 스티글리츠, 기자회견. 이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인간 실패다. 탐욕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불평등이 결과다. 스티글리츠는 옳았다. 2008년 위기.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부자는 정부 구제금융, 은행 살렸다. 가난한 자는 집 잃었다. 일자리 잃었다. 불평등 확대. 2010년 미국 상위 1%, 국가부의 약 35% 소유, 하위 50%, 국가부의 약 1% 소유, 350일. 스티글리츠는 경고했다. 이 불평등은 지속 불가능하다. 사회가 무너진다. 하지만 세계는 듣지 않았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아크여파이 월스트리트. 우리는 99%다. 분노, 시위, 텐트, 경찰 진압.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월스트리트는 그대로였다. 2013년 프랑스 파리.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출간. 700페이지. 방대한 데이터. 200년치. 메시지는 명확했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피케티는 증명했다. 자본 수익률 경제 성장률. 아지. 자본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된다. 노동만 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작. 시장이 알아서 한다. 40년 후. 2020년대. 불평등 역사상 최고. 피케티는 옳았다. 하지만 해결책은 부유세, 누진세, 재분배, 반발이 거셌다. 사회주의다. 자유를 억압한다. 피케티는 답했다. 자유. 99%는 자유가 없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 김지우. 27세. 대학 졸업 3년. 취업 실패 87번. 아르바이트로 생활. 월 약 150만 원. 원룸 월세 약 50만 원. 식비 약 30만 원. 교통비 약 20만 원. 통신비 약 10만 원. 남는 돈 약 40만 원. 저축? 불가능. 결혼? 상상할 수 없다. 부모님 집. 경기도. 아버지. 58세. 자영업. 카페. 매출 감소.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2024년 폐업.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원 못해줘서. 김지우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강남구. 같은 시각. 재벌 3세. 30세. 상속 자산 약 500억 원. 배당 수익 연 약 20억 원. 일하지 않아도 된다. 김지우.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 피케티는 옳았다. 자본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된다. 김지우는 물었다. 이게 공정한가요? 답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시스템? 맞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인간이다.
우리다. 새는 말했다. 경제학은 인간을 잃어버렸다. 스티글리츠는 말했다. 탐욕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피케티는 말했다. 불평등은 시스템이다. 모두 옳다. 하지만 불완전하다. 진짜 문제는 인간의 욕심, 우리의 욕심. 2025년 11월 대한민국 김지우 27세 서울 구로구 원룸 약 3평 오전 7시 알람 핸드폰 배터리 약 15% 일어났다. 씻었다. 작은 화장실 샤워 부스 옷을 입었다. 검은 티셔츠 청바지 나갔다. 카페 아르바이트 오전 9시 시작. 지하철 2호선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약 40분 카페 도착. 안녕하세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치마를 입었다. 시급 약 1만 원. 하루 8시간. 주 5일. 월 약 170만 원. 4대 보험? 없다. 계약직이라서요. 사장이 말했었다. 오후 6시. 퇴근. 다시 지하철. 집으로. 편의점에 들렀다. 도시락. 약 5천 원. 삼각김밥 2개. 약 3천 원. 도시락을 샀다. 원룸으로 돌아왔다. 혼자. TV를 켰다. 뉴스. 대기업 사상 최대 실적. 재벌 상속세 완화 논란.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김지우는 TV를 껐다. 나랑 다른 세상이네. 핸드폰을 봤다. 구직 사이트. 87번째 지원. 서류 탈락. 88번째 지원. 같은 시각. 강남구. 박민지. 35세. IT 회사 과장. 연봉 약 7천만 원.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아파트. 강남구 40평. 2022년 구입. 약 18억 원. 대출 약 12억 원. 월 상환액 약 500만 원. 남편 김태준. 37세. IT 회사 부장. 연봉 약 8천만 원. 합산 약 1억 5천만 원. 월 약 1250만 원. 세금 제외 월 약 950만 원. 대출 상환 약 500만 원. 생활비 약 300만 원. 식비 약 120만 원. 교통비 약 40만 원. 공과금 약 30만 원. 통신비 약 20만 원. 기타 약 90만 원. 남는 돈 약 150만 원. 아이 교육비. 학원비 월 약 100만 원. 영어 약 40만 원. 수학 약 30만 원. 피아노 약 15만 원. 태권도 약 15만 원. 저축 약 50만 원. 이게 중산층인가? 빠듯하다. 2023년.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약 5.5%. 월 상환액 증가. 약 50만 원. 언제까지 갚아야 해? 30년 대출. 2052년까지. 그때 우리 나이가 65세. 은퇴도 못한다. 박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홍대 근처. 이서연. 31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8년 차. 회사를 다녔다. 5년. 2020년. 퇴사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프로젝트별 계약. 건당 약 2, 300만 원. 한 달에 한두 건. 월 수입 약 200에서 400만 원. 불규칙. 4대 보험 없음. 퇴직금 없음. 원룸. 월세 약 70만 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31세. 결혼 생각 없음. 할 수가 없어. 강남구. 배달 플랫폼. 정현우. 34세.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빨간 배달 가방. 새벽 7시 시작. 밤 11시 끝. 하루 약 16시간. 건당 약 3, 4천 원. 하루 약 40건. 일수입 약 13만 원. 주유 없음. 월 약 390만 원. 하지만 비용 제외. 기름값 월 약 40만 원. 오토바이 수리 약 20만 원. 보험료 약 30만 원.
실수령액 약 300만 원. 원룸 월세 약 60만 원. 생활비 약 150만 원. 저축 약 90만 원. 하지만 몸이 망가졌다. 허리 통증, 손목 통증.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34세. 미래 없음. 마포구. 한지민. 29세. 1인 가구. 작은 회사. 마케팅 담당. 연봉 약 3,500만 원. 원룸. 월세 약 55만 원. 보증금 약 1,000만 원. 부모님이 지원했다. 고맙지만 미안해. 한지민은 혼자 산다. 친구들은 결혼했다. 너는 언제 해? 글쎄, 할 수 없다. 결혼 비용 약 1, 2억 원. 어디서 구하나? 29세. 연애도 안 한다. 할 여유가 없어. 종로구. 최동훈. 68세. 40년 근속. 중소기업. 2020년 은퇴. 국민연금 월 약 90만 원. 생활비 부족. 2021년. 재취업. 아파트 경비. 월급 약 220만 원. 합산 약 310만 원. 이 나이에 경비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내 김순자. 66세. 당뇨. 고혈압. 병원비 월 약 50만 원. 월세 약 70만 원. 생활비 약 100만 원. 남는 돈 약 90만 원. 저축? 없다. 40년을 일했는데. 최동훈은 한숨을 쉬었다. 6명. 김지우. 27세. 박민지. 35세. 이서연. 31세. 정현우. 34세. 한지민. 29세. 최동훈. 68세. 다른 세대. 다른 계층. 다른 직업.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 살기 힘들다. 왜? 불평등. 2025년 한국. 상위 10%. 국가부의 약 66% 소유. 하위 50%. 국가부의 약 2% 소유. 662. 331. OECD 국가 중 불평등 상위권. 피케티는 옳았다. 불평등은 시스템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김지우는 카페에서 일한다. 최저임금. 사장은 5개 매장 운영. 연 매출 약 30억 원. 순이익 약 5억 원. 김지우 월급 약 170만 원. 연 약 2천만 원. 사장 월 수익 약 4천만 원. 연 약 5억 원. 비율 약 125.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거짓말. 김지우는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왜?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재벌 3세. 일하지 않는다. 배당으로 산다. 연 약 20억 원. 김지우. 100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 이게 공정한가? 아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정부? 재벌? 맞다. 하지만 우리도 2020년 부동산 광풍,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비투, 빚내서 투자. 박민지도 그랬다. 2022년.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18억 원 아파트, 12억 원 대출. 2023년.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왜 이렇게 됐지? 욕심을 부렸다. 제니퍼 톰슨처럼. 집값은 계속 오른다. 믿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08년 미국, 2025년 한국. 같은 욕심, 같은 붕괴. 최동훈도 마찬가지다. 2010년대 주식 투자, 노후 자금 마련.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주가 폭락, 약 40% 손실. 평생 모은 돈이. 욕심을 부렸다. 빨리 부자 되고 싶었다. 우리 모두, 김지우도, 박민지도, 이서연도, 정현우도, 한지민도, 최동훈도 욕심을 부렸다. 시스템이 나쁘다. 맞다. 하지만 우리도 공범이다.
영끌, 비투, 투기. 우리의 선택? 새는 말했다. 경제학은 인간을 되찾아야 한다. 맞다. 하지만 인간도 변해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말했다. 탐욕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맞다. 월스트리트의 탐욕. 우리의 탐욕. 피케티는 말했다. 불평등은 시스템이다. 맞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지지한 것은 우리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그 욕심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2025년 11월. 김지우는 원룸에 앉아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시작은 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빨리 부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 남들보다 덜을 멈추는 것. 그리고 물어야 한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김지우는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 회색.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 거기서 시작이다. 2008년 9월 15일. 월스트리트. 마이클 로버츠. 박스를 들고 나왔다. 사진. 상장. 커피잔. 선인장. 27년. 끝. 2025년 11월. 서울. 김지우. 원룸에 앉아 있다. 취업 실패 87번. 두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시대. 하지만 같은 질문.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르티아 센은 말했다. 경제학은 인간을 잃어버렸다. 맞다. GDP, 주가, 이익, 분기 실적. 숫자만 봤다. 마이크를 보지 못했다. 은지르를 보지 못했다. 김지우를 보지 못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말했다. 탐욕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맞다. 리처드 풀드. 5억 달러 보너스. 신용평가사. AAA 거짓말. 은행가들. 무분별한 대출. 탐욕. 토마 피케티는 말했다. 불평등은 시스템이다. 맞다. 아직. 자본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된다. 노동만 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3명의 경제학자. 3가지 진실. 하지만 불완전하다. 새는 옳았다. 경제학은 인간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인간도 인간을 잃어버렸다. 스티글리츠는 옳았다. 탐욕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도 있었다. 피케티는 옳았다. 불평등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지지한 것은 우리다. 제니퍼 톰슨. 서브프라임 대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욕심을 부렸다. 수잔 파커도. 카를로스 마르티네즈도. 호세 로드리게스도. 박민지. 18억 원 아파트.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욕심을 부렸다. 이서연도. 정현우도. 한지민도. 최동훈도. 우리 모두. 당신도. 나도. 욕심을 부렸다.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배울 것인가? 아니면 반복할 것인가? 새는 인간개발 지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GDP를 숭배한다. 스티글리츠는 탐욕을 경고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보너스를 받는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증명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선택. 마이클은 박스를 들고 걸었다. 52세, 27년. 끝. 그는 어디로 갔는가? 아무도 모른다. 김지우는 원룸에 앉아 있다. 27세. 미래 없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을 되찾을 수 있다. 경제학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 빨리 부자 되기. 남들보다 더 갖기. 나만 성공하기. 그것을 멈추는 것. 그리고 물어야 한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돈인가? 집인가? 차인가? 명품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인가? 새는 말했다. 경제는 수단이다.
목적은 인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었다. 수단이 목적이 됐다. 돈이 목적이 됐다. 돌아가야 한다. 인간에게 마이클도 인간이었다. 27년을 일했다. 성실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잃었다. 제니퍼도 인간이었다. 두 아이 엄마. 집을 원했다. 하지만 거리로 나왔다. 김지우도 인간이다. 꿈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했다. 우리 모두 인간이다. 완벽하지 않다. 욕심을 부린다. 실수를 한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선택하고 있다. 영끌, 비투, 투기.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김지우는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 거기서 시작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돈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인가? 당신도 공범인가? 아니면 변화를 만들 것인가? 다음 에피소드. 이피육 2025년 한국의 선택.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곧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